2014년 1월 14일 그 한 통의 편지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경찰서로 60대 여성 한 분이 이제 다급하게 찾아왔습니다. 2년 전에 실종이 돼서 생사도 알 수 없는 그 아들에게서 며칠 전 편지가 한 통이 왔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못난 아들입니다. 명절 때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 드리고 걱정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백 같은 편지 느낌인데요? 뭔가 사연이 있는 네. 사람처럼. 그러니까 전혀 실종된 사람의 편지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럼 제가 한번 그 뒤를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못 드린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철저한 감시망에 잡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즉시 저를 찾아와 주세요. 단 이곳에 올 때는 위장을 해서 오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야? 이게 뭐야? 무슨 말이야? 급한 일이면은 뭐 경찰한테 꼭 신고해서 같이 와주세요. 다급한 상황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그 평범한 사람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이제 오라면서 자기가 있는 곳의 주소를 그 번지수까지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야, 무슨 종교단체인가? 그거 같아. 나 좀 꺼내줘라. 네. 그래서 일단 주소를 조회를 해봤어요. 네. 근데 교회나 뭐 시설 이런 곳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가정집? 그러면 이거는 사실 되게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 받았을 때 이거 수사를 해야 돼? 근데 요 경우에는 어머니가 제발 아들을 찾아달라고 너무 간곡하게 아,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좀 확인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일단 저희 팀 그 형사 2명을 그 편지에 적힌 그 주소로 일단 보냈죠 이렇게. 반신반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건데 일단 우리 형사님께서 그 편지에 적힌 동네로 일단 가봤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있었대요, 그냥. 그 사라졌던 그 아들이 있었다는 거야? 어디 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심지어 식당에서 주민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형사님들이 혹시나 이 범죄에 뭐가 연루가 돼서 지금 같이 있는 건가 싶어서 접근은 하진 않고 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좀 쭉 지켜봐도 좀 이상한 낌새는 이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해요. 식사도 잘 하고 동료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뭐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러면 범죄는 이거는 아닌데. 뭐지? 장난 아니면 그 2년 만에 돌아오기가 너무 민망해서 아니면 뭐 진짜 뭐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실종이 아닌 뭐 단순 가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왠지 그냥 철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하루는 지켜보고 만약에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은 꼭 김 씨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그 형사들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사님들이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편지에 적어둔 집 주소로 찾아갔대요, 우리 형사님이. 근데 집에 가보니까 김 씨가 또 없더래요, 집에. 그래서 김 씨가 나타날 때까지 차에서 잠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주택 옆에 이렇게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그런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네. 거기서 김 씨가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멀쩡한 집이 아니라 창고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약간 좀 진짜 이상해지네요. 이상한다. 이거 왜 그러지? 그때가 1월 14일이라 그랬잖아요. 네네. 정말 추울 때예요, 이렇게. 네. 한겨울인데 창고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입김이 후 불면 나와요. 바닥은 냉골이고 물도 찬물만 나오고 이제 씻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피부가 이제 완전히 좀 뒤집힌 상태고. 진짜요? 아, 진짜 뭐가 있긴 있었네요.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옷도 엄청나게 얇은 그 여름 점퍼 있잖아요. 여름에 입는 그거 하나 걸치고 있고요. 그리고 구멍난 양말에다가 행색도 너무 안 좋고 선생님들도 보고 나서 좀 느낀 거죠. 이거 문미 뭐가 있다. 창고 안쪽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창고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김 씨 말고 두 사람이 또 더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세 사람이 같이 이제 먹고 잔다고 했는데 너무 추우니까 1인용 전기장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불이 하나, 둘, 셋. 여기서 세 사람이 가로로 깔아놓고 뭐 배나 등 정도만 데피면서 그러네, 그런 거네. 예. 이 테이블 많아지도 않아. 1인용 그거는. 네, 되게 작아요. 이거보다도 훨씬 작아.
일단 형사님이 그 장면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김 씨가 이제 어렵게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는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9시 늦으면 12시까지 집주인이 시키는 그 일을 했다는데요. 뭐 월급은 받은 적도 없고 어디 가든 집주인한테 이렇게 뭐 감시를 당해왔다고 하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맞는 거는 또 너무 힘들다. 예. 21세기에 진짜 때리기도 한 거예요? 폭행을 한 거예요? 공격을 쓴 거예요? 김 씨 말에 의하면 일을 못한다, 멍청하다, 뭐 모질이 같다, 뭐 그러면서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뭐 때리는데 쇠삽이든 뭐 강목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게 일상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을 살았다고 한 거죠. 아니 무슨 자격으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후려쳤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대로 고용해서 같이 일을 시킨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월급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 거 보면 그중에 함께 있던 채 씨가 있었는데 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거운 물건에 발이 한번 깔려서 복숭아뼈가 바스러졌대요. 아유. 아유. 이게 너무 큰 부상이라 철심을 이렇게 3개를 박는 대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하고도 쉬게 하지 못해서 이미 다리가 다 엉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거는 그 김 씨 말에 의하면 수술했던 그 부위, 그 복숭아뼈 부위를 또 이렇게 때리는 거를 예, 심하게 넘어지면 넘어진다고. 네, 그거를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다. 아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닌 놈이네. 그 집주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건이요? 전 국민이 아는 사건이고 2개월 동안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의 실체를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팔아넘겨 이른바 염전 노예로 만든 인면 수심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이 일명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맞아, 맞아. 너무 유명한 이거.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단 전 국민이 분노로 들끓었었던 사건이죠. 해당 지역 파출소와 면사무소는 정국에서 항의 전화가 빗발쳐서 난리가 났었고요. 전국의 모든 염전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와 특별 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신 거 보면 어떻게든 탈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데요. 그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나올 때 네. 매표소에서 표를 끊는데 표를 안 줘요. 예. 저희는 주는데 예. 그게 말이 돼요? 그냥 알고 보니까 업주들이 이렇게 써준 그 외출증 같은 게 그런 거를 제시를 해야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동을 하면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김 씨가 섬을 나가는 것 같다 하고 그 업주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죠. 온 주민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 그러면 혼자 못 나오죠. 그래서 위장해서 들어오라고 얘기한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그 실제로 편지를 보내기 전에 그 3번의 어떤 그 탈출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민들의 어떤 감시, 연락 이런 거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산되고 이제 한 번만 더 탈출 시도하면 칼침을 놓는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한 번 더 그러면 난 진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섬에 거기 어쩌다 거기 가게 됐는지 전 그게 너무 그렇죠, 궁금해요. 그렇죠. 그 이게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김 씨와 이제 채 씨가 그 염전으로 가게 된 것은 그 일명 그 휘파리. 휘빨이요? 빨이 휘빨이가 뭐예요? 휘파리 때문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네, 휘빨이. 노숙자들을 유인해 오는 사람들을 그 휘파리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노숙자 중에서도 지적 능력이 낮거나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유인하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재워주고 먹여줄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가자. 염전이나 뭐 새우잡이배 뭐 이런데 이렇게 넘기는 거죠. 이 휘파리들은 처벌하려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나는 진짜 정당하게 돈 주고 일 시켜주는 사람 소개만 시켜줬지 내가 감금하는 거, 폭행하는 거 뭐 그런 일 시키는 걸 알았어? 나는 몰랐다 그러면 그러네. 이것도 또 답답해지거든요. 그러네. 야, 이게 말이 돼? 아,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휘파리들의 사무실 그리고 뭐 휴대폰, 영업 장부, 노트에 적힌 글귀 하나하나까지 다 확인을 했죠. 이제 그 결과 이제 노숙인들을 이제 여관에 가두고 협박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놈들. 여러 번 팔아넘긴 그런 기록이 있는 영업 장부 또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요. 아, 다행이다. 결국에 이 사건은요, 이 사건 관계자 전원이 구속이 됐고요. 이례적으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 씨와 같이 있었던 그 채 씨라고 네. 있습니다. 5년이나 이제 염전에서 이제 지냈고 처음에는 그 철심을 박은 그것도 몰랐는데 다리를 쩌니까 예, 그리고 본인은 그거를 몰라요. 본인이 왜 그런지를 그 육지로 이제 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막걸리 한 잔 할래 하니까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한 잔 따라 주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누나를 만나게 해줬죠. 그랬는데 이제 그 둘이 예, 얼싸 안고 정말 흐느끼게 우는 거예요. 그게 한 5년 만에 네, 보는 5년 거겠죠, 만에 아마? 생사부지인 그 동생을 만나게 됐고 네. 그 모습 보고 아마 다 울었을 거예요. 네. 예. 그때 아마 형사들이 좀 뭐 이렇게 도끼를 품지 않았나. 예,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한번 예, 손을 보자. 예, 네. 이렇게 결심을 한 거고. 저희가 형사님을 위해 준비한 영상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때 염려해서 탈출해서 이분이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진네 많이 했어 진네한테. 갑자기 와갖고 때려요. 갑자기 와갖고요. 삽이고 뭉댕이고 그 끝자들은 뭐 그 염전 창고 있잖아. 숨 창고. 그때가 가둬놓고 막 아이 사람 보이 안 되니까 창고 안에 들어갖고 막 풍수에 막 예 고맙죠 나를. 아니 그 멍뚱하시고 잘 드세요. 다 막았네요. 고맙습니다. 아, 아유, 웃음을 진짜 찾아주셨다, 감동이다. 네, 형사님 너무 놀라셨죠? 눈시울이 붉어지셨네요. 아, 저도요. 화가 와갖고 근데 최 씨의 주변 지인분들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 복전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제 일자리가 생기셔서 진짜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잘 지내고 성격도 너무 밝아지셨고 형사님 반대로 오랜만에 이제 보니까 어떠세요? 아, 지금 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셨네. 아, 최민식 씨, 그 지금 14년도였으니까 벌써 근 8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좋아진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민식 씨를 오늘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참 형사를 참 했던 게 참 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예. 앞으로도 잘 지내시고 예, 나중에 꼭 그 막걸리 한 잔 같이 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네.